엄마, 집에서 나가세요. 제 아들이 저를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나더러 나가라고? 어머니, 더는 못 모시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유산할 뻔했다고요. 며느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뻔히 보였죠. 얘가 임신 4주차라고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애기가. 이 악랄한 것들. 내가 널 낳을 때 죽을 뻔한 게 몇 번인 줄 알아? 그날 밤에도 진통이 와서 쓰러졌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을 내 아버지가 엄마를 업고 병원까지. 어머니, 또 그 옛날 얘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최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짐은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최 씨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밖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안 잡히던 그 시간. 최 씨는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날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겠다고. 내 자식이 저지른 폐륜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최 씨는 눈길을 헤매다 찾은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이봐요. 죽기라도 하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최 씨를 끌어안았어요. 그분은 최 씨 사연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세상에, 이런 망나니 같은 놈들. 우리 함께 복수합시다. 알고 보니 그분도 자식한테 쫓겨나신 할머니셨어요. 최 씨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로 했습니다. 나도 내 자식들한테 뼛속 골수까지 뜯기고 나서 이런 상황에 이골이 나서 뒷조사 좀 해봤는데 첫날 본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며느리 임신한 거 다 거짓말이래요. 불임 판정 받았다던데? 뭐라고요?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횡령해서 잘렸대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집세도 못 낼 거래요.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1,000만 원. 내가 급하다고 할 때 빌려준 돈이 횡령한 회사 돈을 메꾸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할 생각이요? 그때였습니다. 최 씨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게. 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제가 제보할 게 있는데요. 효자라던 아들의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폭설 속 버려진 어머니의 비극. 어떠신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노모의 한 맺힌 복수는 방송이 나가면 아들과 며느리는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때부터니까요. 아, 그리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간다던데.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그 집 꼭 사고 말 테니까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최필자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고시원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막상 나이 들어 힘이 필요할 때 등을 아들 며느리.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마치 최 씨의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머물고 있었던 최 씨는 그날 아침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시골집에 내려가시는 게 어떠세요? 여기 계시면 남편이랑 제가 직장 다니기가 불편해서. 며느리의 말에 최 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아들이 어머니 혼자 시골집에 계시면 너무 쓸쓸하실 것 같다며 서울 올라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기차도 버스도 다 끊겼다던데. 최 씨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부터 집안 살림이 2배로 늘었어요. 장도 더 봐야 하고 빨래도 더 해야 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임신도 했고요. 최 씨 할머니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도움 없이 혼자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일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내심 아들이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을 바로잡아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택시라도 불러드릴 테니. 아들의 말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들 공부시키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만두 가게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서울의 좋은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자기 부모를 이렇게 내쫓는단 말입니까? 아들 날씨에 나보러 나가라는 거냐? 혼자 있다고 올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경우냐?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니 오늘은 좀 그냥 가시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엄마를 이렇게 대하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하얗게 눈이 쌓여 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가 짐을 싸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긴 겨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인생을 걸고 이 불효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최 씨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가 던진 마지막 말이 최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은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최 씨의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길거리에 홀로 서서 최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40줄에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한참 힘들 시기를 최 씨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두 장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대고 과외비를 대고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도 아들 도시락은 꼭 싸놓고 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최 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장사하던 손님들에게 자랑하느라 목이 쉴 정도였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전날 밤새 일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다 기쁨이었습니다. 그간의 고생의 보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던 걸까요? 너무 헌신적이었던 걸까요? 아들에게 돈만 쥐어주고 제대로 된 교육은 하지 못했던 걸까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이 폭설의 택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이 최 씨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최 씨 지갑에서 옛날 사진 한 장이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의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최 씨 평생 아끼던 금반지를 팔아서 산 양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최 씨 생애 가장 붙듯한 기억이었던 순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최 씨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든 최 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지인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의 재산이라고는 시골의 낡은 집과 작은 땅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에서 최 씨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최 씨 마지막 모성애의 표현이자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인생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독한 추위에 최 씨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최 씨가 눈길을 헤매다 찾은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이봐요. 죽기라도 하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분은 제 사연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세상에 이런 망나니 같은 놈들. 우리 함께 복수합시다. 알고 보니 그분도 자식한테 쫓겨나신 할머니셨어요. 최 씨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로 했습니다. 나도 내 자식들한테 뼛속 골수까지 뜯기고 나서 이런 상황에 이골이 나서 뒷조사 좀 해봤는데 첫날 본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댁 며느리 임신한 거 다 거짓말이래요. 불임 판정 받았다던데? 뭐라고요?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횡령해서 잘렸대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집세도 못 낼 거래요.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1,000만 원? 내가 급하다고 할 때 빌려준 돈이 횡령한 회사 돈을 메꾸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할 생각이요? 그때였습니다.
최 씨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복수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시골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발걸음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몰래 최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일도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최 씨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찾아간 곳은 아들 집 근처의 작은 부동산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중개인은 반갑게 최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전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찾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부동산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르기 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가 바로 아드님 아파트 바로 앞 상가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1층이라 눈에 잘 띄는 위치고요. 최근에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최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아들네 아파트가 바로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출근할 때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죠. 최 씨가 찾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전세금은 최 씨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시골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아둔 돈이었죠. 자식 위해서 쓰려고 했던 돈이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됐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간판 업체를 불렀습니다. 최 씨가 주문한 간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효심만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불효자 갱생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문구를 넣으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간판 업자의 만류에도 최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최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는 모를 테니까요. 가게 인테리어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최 씨가 직접 그린 도안대로 벽면 한쪽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가게의 수익금 전액은 불효자식을 둔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갈 무렵 최 씨는 지역 신문사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폭설에 쫓겨난 어머니의 마지막 도전, 효심만두 오픈. 그리고 가게 오픈 하루 전 아들네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사연을 실었죠.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문을 연 첫날 예상대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찾아온 손님들이었겠죠. 하지만 최 씨의 만두의 맛을 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만두는 처음이에요. 그럴 만두했습니다. 이 만두는 최 씨가 30년 넘게 만들어 온 것이니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버렸지만 가게를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길게 늘어섰죠. 특히 불효자 갱생 프로젝트라는 문구 때문에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이 가게 스토리가 너무 슬픈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손님들은 최 씨 사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 씨가 기다리던 반응은 아직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가게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무리할 때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온 거죠. 최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죠. 곤란하다고? 내가 폭설에 쫓겨나서 길거리를 헤맬 때는 곤란하지 않았니? 그때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너희 사정? 그래. 너희 사정은 있었겠지. 근데 나는 내 사정은 들어볼 생각도 안 했잖아. 최 씨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제 와서 체면이, 자식이 부모를 내쫓을 때는 체면이고 뭐고 없더니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저런 자식들은 혼이 나야 해요. 손님들의 반응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최 씨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그렇게 말하며 최 씨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 씨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담긴 서류였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아들의 팔을 잡았고요. 이게 뭔지 알아? 네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의 증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어머니, 그걸 어떻게? 널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엄마라서 알지.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한 것도 그 돈을 다 잃고 사채까지 쓴 것도 다 알아. 최 씨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 주식 투자 내역, 사채업자와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들어있었죠. 그래서 날 내쫓은 거구나.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올까봐. 그게 너희가 말한 사정이었던 거지?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은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날 내가 눈길을 헤매고 다닐 때 했어야지. 최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를 연 이유가 뭔지 알아? 널 망신 주려고가 아니야. 네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게 하려고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가게의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돌려주려고 해. 네가 횡령한 금액이 억이니까 한 5년 정도면 되겠더라. 그동안 너는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내 잘못을 갚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약 이걸 거절한다면 이 서류들은 바로 검찰청으로 갈 거야. 내 선택이 아들아.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며느리 너도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저 맞은편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 이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저지른 잘못을 매일 기억할 테니까. 최 씨의 말이 끝나자 아들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효도가 뭔지 이제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가게에 나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배달을, 며느리는 주방 보조를 맡았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만두 빚는 법을 배우면서 투덜거렸죠. 그때 주방 밖에서 손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만두 빚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그 사람이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최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만두피가 너무 두꺼워. 다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배달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 오늘 배달 갔던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혼자 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 살아서 명절에도 못 본다고. 아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점점 만두를 정성스럽게 빚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만두가 생각나서 어느 날은 며느리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될 텐데 우리 애한테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날 밤 최 씨 가게 이야기를 들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님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를 격려했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과 함께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최 씨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몰래 모아둔 돈입니다. 아들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천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회사에 횡령한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싶어서 배달 다니면서 받은 팁이랑 야간 알바를 뛰면서 모은 돈입니다.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매일 피곤해 보이더니 퇴근 후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나도 보여줄 게 있어. 최 씨가 꺼낸 건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네가 횡령한 돈 2억. 이미 다 갚았어.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요? 이 가게 수익금으로 1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 1억. 내가 정신 차리길 기다리면서 이미 다 해결했단다. 그럼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 평생 너 먹일 거, 너 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어. 결국 내 위에 쓴 거야. 그때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엔 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쓴 거지.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그날 눈 내리는데 어머님을 내쫓다니.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일어나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TV에서 우리 가게 나와요. 뉴스에서는 최 씨의 가게를 효도 교육의 현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자막이었죠. 불효자 교육에서 시작된 가게, 이제는 효도 문화의 상징으로 카메라가 저희 가게 앞을 비추는데 길게 줄을 선 손님들 사이로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 저기 계신 분. 우리 옆집 할머니 아니신가? 맞습니다. 시골에서 최 씨와 이웃하며 살던 김 할머니셨어요. 그분도 최 씨와 비슷한 처지셨죠. 아들 둘을 서울로 보내고 혼자 시골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아이고, 옆집 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최 씨가 가게 밖으로 나가 인사를 드리자 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어. 네가 여기서 이런 일을. 그래서 찾아왔지. 알고 보니 김 할머니도 얼마 전 큰아들 집에 잠시 머물다가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한테 가봤지만 거기서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니처럼 우리 아들들 가르치고 싶어. 김 할머니의 말씀에 최 씨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에서 일하실래요? 만두는 어떻게 빚으시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김 할머니도 가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들은 다른 할머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저희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게를 열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다닐 때 배운 경영 지식으로 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어떨까요? 불효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배운 재무관리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효심만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효자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거죠. 뉴스에서는 연일 최 씨 가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효도 교육에서 시작해 놓인 일자리 창출로 효심만두의 새로운 도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 씨의 효심만두는 서울에만 10개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이 주인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셨죠. 어머니, 오늘 강남점 할머님께서 아들이랑 화해하셨대요. 종로점 할머님은 며느리랑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셨다고 하시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경영 지원을 하고 있었죠. 특히 기뻤던 건 각 지점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숨만 쉬시던 분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셨어요. 이제 내 돈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도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느 날은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시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은 최 씨 가게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실버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셨네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효심 만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전국적인 확장을 위한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각 지점 할머님들께 재무 관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고 아들은 새로운 지점 개설을 위한 컨설팅을 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최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일기를 써왔어요. 아들이 내민 공책에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두었던 공책이었습니다. 첫날 어머니의 만두를 배달하면서 울었다. 내가 이런 어머니를 내쫓다니. 오늘도 새로운 지점의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의 눈빛에서 우리 어머니를 보았다. 아내가 달라졌다. 요즘은 퇴근하면서 늘 우리 어머님은 오늘 무슨 일 하셨을까 묻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최 씨는 효심 만두 50호점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점주 할머님들도 기꺼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셨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준비됐습니다. 아들이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왔네요. 케이크 위에는 효심 만두 3주년 그리고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3년 전 이맘때 그 폭설이 내리던 날 기억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엄마를 내쫓았던 그 아들은 이제 없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가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네요. 그때 김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복수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새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식 때문에 우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사장님이 된 우리를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성공신화, 효도의 아이콘, 많은 분들의 응원 가운데 최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한 건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사랑이었네요. 자식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과 며느리가 최 씨의 양팔을 잡고 걸어갑니다. 마치 3년 전 그 폭설이 내리던 날 제가 혼자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효자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효도를 배우지 못한 자식이 있을 뿐이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그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답이 안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최 씨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최 씨와 오늘 이야기 속 아들 며느리가 진짜 내 아들과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최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